원달러 환율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일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은 환율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고 경고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근 원달러 환율은 한때 정부 개입으로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반등하며 147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 실제 외환시장 개입, 심지어 미국 재무부 발언까지 나왔지만 환율 상승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흐름을 단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다시 오르는 핵심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달러 수요 증가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영향이 큽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달러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 개입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낮추기 위해 개입하면 시장은 이를 달러가 싸졌다고 해석합니다. 오히려 달러 매수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환율 방어가 달러 수요를 더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가 경고한 한국의 구조적 위험.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충격에 취약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보유한 해외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거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IMF는 이를 부자의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산은 많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외환시장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100명이 사는 아파트에 비상구는 4명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고 국내 증시는 배당 매력도 크지 않습니다.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원화의 매력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고환율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물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와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 영향은 3에서 6개월 뒤 소비자 물가로 이어집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금리 문제입니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환율은 서민 경제의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부 대책 효과는 정부는 외화 예금 관리, 환율 우대 조정 등 다양한 단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방어용 대책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지금의 환율 문제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 물가, 금리, 그리고 우리 생활 전반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환율 흐름을 단순한 뉴스로 넘기지 말고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